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신천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새로운 세상이라고 뜻풀이가 돼 있던데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 가운데서만 4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이 코로나19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오늘 51명이 추가됐고요.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사망했고요.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의료원에도 확진자가 이송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야.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인철의 시사 경제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죠. 잠시 후에 안동시 정길태 관광진흥과장 연결해서 그 의미와 전망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코로나 관련 속보가 계속 떠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요. 자, 경제 시간이니까요. 오늘 가장 큰 경제 뉴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19번째네요. 벌써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책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2달여 만에 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이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수원 3구, 또 안양, 마란구, 의왕시 5곳을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한 주 사이에 2%씩 아파트값이 치솟았죠. 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원의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이 3개 구를 이 조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고요. 네. 또 안양시, 마란구와 의왕시도 함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또 1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새 집을 사기 위해서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도 이제 이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아지고요.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옥죄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내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떠서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봐서 주택 대출을 좀 더 조인다. 이거 하나랑 조정 대상 지역을 5곳을 더 편입을 했다는 거.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인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인데, 예.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이 평가가 우세한데요. 대체적으로.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과열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이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해서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일단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만큼 해당 지역의 매수세는 이 주춤해지면서 집값 상승세는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분양 시장도 청약,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그 주택 수요가 워낙 풍부하죠. 또 이번 규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세가 뭐 단기간에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떨어뜨리긴 좀 어렵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값 안정을 위한 이제 근본적인 공급 계획이 빠져 있고요. 또 막대한 유동성을 분산할 만한 방안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한 또 다른 풍선 효과, 규제 지역을 피해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예. 뭐 집값 안정을 위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오른 부분을 좀 쳐내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 잡기 위한 이 근본적인 대책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하셨듯이 두더지 대책, 두더지 잡기 대책만 내놓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러면서 또 오늘 있었죠. 국회에서도 또 민주통합당의 또 유성엽 원내대표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추경 편성에도 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하는 기본적인 조치고 이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니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제한도 주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문 대통령 여러 차례 경제활력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처럼 비상 상황 강조하면서 전 방위적인 경제 대책을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네. 올해 예산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경 편성 논하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4월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 포퓰리즘 논쟁 휩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이었는데 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주문한 만큼 이 코로나 추경 편성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참고로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11조 5천억 원 상당의 추경을 이 편성해서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주의 깊게 그 규모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달 금통위 때만 해도 부동산 과열이 이게 좀 우려된다면서 금리 동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지금 솔솔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주문하자마자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예.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책,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채권 금리가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 반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주열 총재는 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만큼 추경과 함께 한해의 금리 인하도 단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되면서 발원진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죠. 또 올해 한국 경제도 1%대 성장이 머물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 모건스테인리는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앞서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성장률이 좀 떨어뜨렸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예. 정부의 재정정책, 한은의 통화정책 공조는 절실합니다. 다만 이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는 좀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한인이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그 얼마 전에도 또 일부 기관에서 우리나라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6%로 무려 0.55%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이 쇼크 수준인데요. 예. S&P의 주장은 중국과 연계된 한국 기업의 공동망, 생산활동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죠.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한국의 제조업이 충격을 받고 또 중간재의 대중 수출 감소도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가 대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완화적 재정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앞서 이제 무디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는 피치를 제외하고 두 곳이 올해 1%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이제 이 지금 신용평가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들도 1% 성장을 예상하는 곳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난해 간신히 재정을 풀어서 2% 성장률 이 방어에는 성공을 했지만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이 최장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2%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 사실 올해 전망치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그랬잖아요. 뭐 2.3%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하늘이 2.3, 정부는 2.4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떤 앞으로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를 통해서 타다 서비스, 이게 지금 재판이 있었다는 소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로 나온 거죠? 이번에. 맞습니다. 타다에 대해서.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이제 합법이다. 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아직은 1심 판결입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타다는 당분간 이제 합법적인 틀 속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경영진 이재영 소카 대표, 박재욱 VNC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예. 앞서 검찰은 이 고객들은 콜택시를 탄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경영진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서 여객 자동차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이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타다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 타다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는 중에도 특히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도 증가했다라는 점을 재판부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변수는 국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입니다.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통과 여부가 판가름되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다. 이거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승합차 렌트업체다. 합법업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안동시의 관광 산업이 더욱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안동시의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의 의미와 전망 안동시 관광진흥과 정길태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길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동시청 관광진흥과장 정길태입니다. 예, 지금 관광 거점 도시 지정되자마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요. 상당히 지금 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비상이 걸렸겠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관광객 뭐 많이 감소했죠, 지금. 지금 예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동시를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 대한민국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예, 그런 외국 관광객 방문 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방한 관광객을 서울 등 수도권 외에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또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관광 분야의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관광 분야 최대 규모 사업, 대한민국 지역 관광 거점 도시라는 말씀이신데, 이 대한민국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서울에 편중된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예, 기존의 정부의 관광 정책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의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콘텐츠와 교통 접근성, 안내 체계, 서비스 등 도시 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시 관광 환경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도형 외국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모델 도시, 또한 방한 관광객의 지방 방문 패러다임을 새롭게 여는 대표 도시로 육성해서 인근 도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지역 관광 거점 도시라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군요. 이 외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올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번에 안동 말고 또 어떤 지역들이 함께 선정이 됐나요? 예, 이번에 그 선정된 도시는 5개 도시로 부산은 국제관광도시고, 예. 안동과 전주, 강릉, 목포 그 4개 도시는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모두 5개 도시인데,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 전주, 강릉, 목포 이렇게 4개 도시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각각 선정이 됐군요. 자, 그 평가 기준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예, 이번에 그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있어서 평가를 1, 2, 3차로 나누어서 해습니다. 예. 1차 평가는 서면 심사로 그 관광 거점 도시 실현을 위한 정량 기준과 또 정책 부합성, 기본계획 수립, 지침 순수, 잠재력 등 정성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네. 2차 그 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한 기본계획과 현장의 부합성 등 실현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3차 평가는 PT 발표를 통해서 도시 역량과 관광 경쟁력, 기본 구성 우수성, 또 추진 의지, 항후 관광 거점으로서 수행 가능성 등 평가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에서 준비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1, 2, 3차 평가를 다 거치셨군요. 그래서 1차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다 거치고 2차에서는 실현 가능성 확인하고 3차에서는 향후 관광 거점으로서의 어떤 수행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말씀이시고, 많은 후보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국에 이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 있었는지? 이제 24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24곳 중에서 예. 5곳이 선정이 됐고. 도별로 3곳씩 추천했습니다. 각 도별로 3곳씩 있었고, 이 중에 이제 안동이 선정이 된 건데, 자, 이번에 안동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가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안동은 그 유교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을 했고, 또한 경북 부부권 인근 8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기획하고, 네. 해외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향후 그 안동의 내륙 관광 거점으로서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동안 어떤 노력, 어떤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예, 그 작년에 그 4월 2일 대통령 주재로 그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시가 내륙의 관광 거점 도시로 되기 위해 지난 5월경에 그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안동시 관광 거점 도시 유치 TF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 외부 관광 전문가와 지역 관광 DMO와 안동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실태와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경북 북부권의 8개 시군과 협업 추진 체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관광 거점 도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가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동 인근에 있는 8개 시군과 협업을 추진했다는 점, 이것도 아주 호소가 많이 됐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00원과 지방비 500원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 지원. 매년 200억씩 이렇게 내려오나요? 그럼? 예, 금년은 43억이고 내년부터 이제 200억 이상씩 지원받습니다. 아, 내년부터. 예, 예.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광거점 도시 홍보 및 관광 컨설팅 지원과 지역관광 추진 조직인 DMO 육성 사업을 별도로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5년간 국비, 지방비 해서 이제 1,0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 지원받은 예산 앞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예, 우리 시의 그 기본 계획은 글로벌 넘버원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네. 이를 위해 17개의 사업을 제시했고 5개의 핵심 사업과 10개의 전략 사업, 2개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모두 17개 사업을 제시하셨군요. 이 중에서 이제 5개 핵심 사업이 있고 10개 전략 사업이 있고 2개 연계 사업이 있는데 뭐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인근 8개 시군 협업을 통한 그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하회마을과 로열웨이 연계한 명품 관광지화 사업, 또 국가인증 관광품질인증제 전면 도입하고 또 관광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관광객 중심 스마트 관광 안치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네. 안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좀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안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예, 성공적인 그 관광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 그 결정을 위해 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관광 그 거점 추진단과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한국 글로벌 넘버원 유교 중심의 그 전통문화 관광 도시라는 그 비전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는 국내 관광객 1,800만 명, 외래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인근 시군과 그 협업하면서 기존의 관광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안동이 전통문화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시켜 관광객이 만족하는 유교 전통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 구축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동 관광객 목표가 1,000만 명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목표 달성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내 관광객 1,800만 명 목표로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번 안동시가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가 된 것은 시민들과 지역의 관광 DMO, 인근 8개 시군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관광진흥과 정길태 과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또 전반적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조금 전 4시에 발표한 거 보니까 확진 환자가 104명이고 네. 완치가 16명이고 지금 검사 중인 인원이 1,86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게다가 또 첫 사망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충격적이네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을 했는데,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 사례입니다. 이 사망자가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A 씨인데, 이제 숨진 이후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특별한 연고자가 없이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현병이 또 있었군요. 예. 조현병이 있었고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망 전에는 코로나19 이런 걸 몰랐고 사망을 후에 확인을 했군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따져 보면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13명이 지금 새롭게 4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31번째 확진자가 다녔던 병원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TV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데 청도 대남병원에서 15명이 확진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번째 확진자 이 분이 만난 분으로 역학조사에 나타난 것만 1,160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상당한 부분이 이제 특정한 종교 활동 중에 그 종교 활동의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감기 증상이 있고 열이 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들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제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확진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한 슈퍼 전파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걸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31번째 확진자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 요즘 이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추정이 나온 게 지금 31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확진자들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면 또 그 종교단체와 병원 외에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 다녀오셔서 확진 판정이 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확진 판정을 31번째 환자보다 늦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감염된 건 누가 더 먼저 된지 모르죠.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굉장히 가벼운 상태로 나타나면 자기가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일 경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등등의 공간에서 이 31번째 확진자를 만나서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또 왜 무서운 얘기냐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감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학조사 자체가 의미 없어질 가능성,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계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심각으로 올려서 그야말로 지역의 관리 형태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좀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인데 제일 마지막 단계죠, 심각이.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104명 중에 1명이잖아요.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구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정말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대구 경북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혐오라든가 또 정서적 고립이라든가 이런 걸 겪을 수가 있어서 공포와 불안에 떨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부를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따라줘야 돼요. 이번에 3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 전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2번인가 의사가 검사 좀 받아보자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지금 뿌리치고. 새로 나는 한방병원 의사를 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증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분이 교통사고 때문에 여기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을 며칠 했다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방문했는데 이제 증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니까 폐렴이 의심스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뭐 자신은 뭐 신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니. 이게 이제 정확한 내용인지 그 워딩이 정확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종교적 신념이 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정부와 과학기술의 권유를 거부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이제 신천지 교회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요. 혹시 이 신천지 교회 좀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이게 어떤 종교 단체인가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가 또 그 감염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선택들 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은
이제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칭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분파가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첫째, 기존 교회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장 투입을 시켜서 거기서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전복시키거나 여의치 않으면 교회를 쪼개서 신천지의 교세를 불리는 그런 형태의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본인들은 그래요? 그걸 부정하고 있지만 예.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하고 또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제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다. 실제로는 핵심 그 추수꾼들이나 이렇게 그 핵심적인 그 조직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비밀 공간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 공간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회라는 게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봐도. 근데 이 교인들이 일반 교회, 다른 교회 뭐 위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 그런 교인들, 일반 교인들을 다 포섭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포교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동선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포교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종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확진자들이. 예. 그럼 일반 다른 교회도 많이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지만 큰일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요. 예. 교회 다른 그 교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가령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데도 참석을 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 태극기 집회가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정가훈 목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런 곳에도 이제 참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또 그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하고 굉장히 이제 대립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제 정가훈 목사가 한기총을 이제 접수한 다음부터는 이 한기총 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를 벗기 위해서 은밀히 이 한기총의 행사들, 특히나 이런 야외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제 1,000여 명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원이 있는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데 예. 대규모 야외 집회 같은 데에서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났는지 도무지 알 수 모르죠. 없어요. 예, 전혀 모르죠. 물론 이제 실내의 예배보다 야외 집회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비말이 터져나와서 3시간 내로 그냥 자연 사멸을 하거든요. 예. 바이러스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밀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야외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2m 거리 내에서 비말이 바로 직접적으로 몸에 닿았을 경우 이럴 때는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세요. 아휴, 이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고 손 소독만 제대로 잘하면 99.9%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대규모 집회에 가시는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손 위생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야외에서 뭐 아무거나 만드시고 1시간 이상씩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교회 보니까 뭐 재정이 상당히 좀 넉넉한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 지금 뭐 그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보통은 왜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앞에 뭐 그 책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또 책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바닥에서 아주 촘촘히 앉아서 예배를 하대요 보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있고 이런 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그 신천지 교도들의 그 어떤 정서적 연대는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가족 이상의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염병에는 더욱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자가격리라든가 또 일정한 수준의 예방 또 이런 것들이 과학이나 논리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파고들 수 없을 만큼 든든한 정서적인 그 연결고리로 이
그 조직들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적인 진실들이 파고들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완전히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대구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경북에서도 지금 9명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야말로 멘붕 상태인데 지금 근데 한편에서는 대구의 방역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이거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번에 이제 물론 대구 신천지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분이 다니는 동선들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안 가신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왜 대구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창궐을 했을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가 어떤 면에서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정부에다 대고 그 사실상 자기네들은 방역에 대해서 그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대구 상태를 보면 예. 방역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을 240만 명 규모의 도시라면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확보해놔야 되는데 예. 한 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한 명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뭐 이거는요. 방역 전문가, 역학 전문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아니 없어서? 이분이 나와서 그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예. 얘기를 하셔요. 어떤? 보수도 그렇고 어려워서 잘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못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장으로서 정말 통렬하게 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신청사는 왜 짓습니까? 수천억 되는 그런 공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었다는 거죠. 안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적 쌓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겸허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방역 시스템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초기에 제대로 된 안내나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서 실제로는 지금 대구에서만 일어난 일인데요. 예. 대구 카톨릭 병원이 오늘 응급실에 폐쇄를 했거든요. 예. 거기 간호사가 확진자로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밝힌 거예요. 아고 그것도 나중에요. 아우 간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정확히 말하면 방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지 인적 구성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동원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훈련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총체적으로 방역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의학에 종사하는 담당자가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숨기고 그리고 출근을 해서 거기서 심지어 그 독감 검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접촉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대구에서만 나타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상 상시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점검하고 또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거기에 돈도 쓰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의지도 없었던 건 아니냐. 지금 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방역 담당 인원이 대략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인가요?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280여 명 정도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근데 이 280여 명을 올해 예산에서 사실은 확충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예산을 삭감한 게 야당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야당 대표가 나와서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안전, 국민들의 예방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지면 앞에서 뭔가 일을 막 하는 척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다가 결국 가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SOC 예산을 돌리고 이런 의원들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니까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모든 정치인들도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자, 이런 혼돈스러운 이 상태, 이 위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예, 정부의 일단 그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응급실들이 다 폐쇄가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맞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지금 계속 이제 공개되고 있는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칙을 안 지키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자신이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그 자가 진단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열이 37.5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일단은 1339로 전화를 하셔갖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렇죠. 예, 바로 예. 병원, 특히나 대형 병원 응급실 가는 거는 절대로.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응급 환자들 특히나 목숨이 뭐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못된 그런 선택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 1339에 전화해서 선별진료소를 갈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예. 반드시 그쪽 안내에서 당신은 선별진료소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이 나오면 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 증세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 3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특히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곳 이런 곳들에 가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느덧 2월도 절반 이상 지나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날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포근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우리 지역은 13도 안팎까지 올라서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이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고 나면 기온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2도,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9도, 체감온도도 9도, 습도는 47%입니다. 날씨였습니다.